방광염은 전체 여성의 30%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씩 겪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방광염이라고 다 같은 방광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인이 불명확하고 다른 비뇨기관 질환으로 오인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방광염이 있습니다. 바로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간질성 방광염과 방광통 증후군은 서로 연관된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흔히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광통 증후군은 소변이 방광에 찰 때 치골 상부에 통증성 불편감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요. 요로 감염이나 다른 명백한 원인이 없고 주간에 소변이 잦고 또 야간 빈뇨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통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방광 내시경 검사상 방광 내에 궤양과 같은 특별한 병변을 동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질성 방광염에서 나타나는 빈뇨나 절방뇨, 배뇨통과 같은 증상은 일반 세균성 방광염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간질성 방광염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변 볼 때 느끼는 통증에서도 급성 세균성 방광염에서는 배뇨 시에 주된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배뇨 후에도 불편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질성 방광염에서 느끼는 배뇨통은 방광이 채워지는 동안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또 소변을 보고 나면 통증이 경감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전체 인구의 1 내지 2%, 많게는 5 내지 20% 정도에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아서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남녀 비율이 1대 4.5, 미국은 1대 9 정도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0명 중 9명이 여성이고 주로 40대 이상 여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매우 불편하고 지속적인 데 비해 아직 확실히 밝혀진 원인이 없어서 최근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신경성 염증이 간질성 방광염에 발생하는 중요한 병리 생리학적 과정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면역 염증 세포의 활성화나 여러 상피세포의 기능 장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로 인한 방광 방해벽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 유발 물질이 방광벽으로 침투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복잡하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게 보면 소변과 관련된 통증과 빈뇨, 야간뇨와 같은 방광의 자극 증상이 합쳐져 있는데요. 환자는 통증이 지속되고 치료에 반응을 잘하지 않아서 정신치료를 요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부전 말기보다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상태로도 이러한 질환들의 구분이 가능한데요. 간질성 방광염, 방광통 증후군에서 나타난 통증은 주로 방광이 채워질 때 치골 상부의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렇지만 배뇨를 하고 나면 통증이 호전됩니다. 반면에 급성 방광염에 의한 통증은 소변 보는 도중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소변을 보더라도 일부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과민성 방광에서는 배뇨와 관련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간질성 방광염에서는 방광의 용적이 작아서 통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더욱더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됩니다. 증후군이 뜻하는 증상의 덩어리란 말이 의미하듯이요. 진단 과정도 매우 복잡합니다. 진단에 확실한 단일 기준이 없고 다른 질환과 철저한 감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병력을 청취하거나 신체 검사, 요호 검사나 간질성 방광 증상 점수표를 이용하거나 배뇨 일지 그리고 다른 질환을 배제함으로써 일차적인 감별을 하고 추후에 필요할 시는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극성 배뇨 증상과 통증이 있고 다른 방광 질환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광경 검사의 궤양과 같은 이상 소견이 동반되면 간질성 방광염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질환이 배제되면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광에 특징적인 내시경 소견이 존재하지 않으면 방광통 증후군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칼륨 민감성 검사나 방광 조직 검사나 요욕등학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환자가 느껴하는 증상에 대한 불편감은 물론이고요. 장기간 항생제 사용에 따른 내성이나 다른 장기의 영향도 문제가 많지만은요. 방광 자체로 봤을 때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방광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고 상부 요로 기관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